여기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그래프일까요? 만약에 이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 그래프는 바로 세계 65세 이상 인구 그리고 그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65세 이상 인구고요. 회색 선이 바로 비중입니다.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7억 명을 조금 넘습니다. 근데 2050년에 와서는 15억 명을 돌파하고요. 2060년에는 18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10억 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같은 기간 비중도 9.4%에서 17.8%, 거의 2배 이상 확대가 됩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메타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완전히 대중화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화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가 없는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는데 사실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에 반해서 이 고령화 트렌드는 훨씬 더 가시성이 있고요. 특히나 그 시점 역시 정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인구 구조와 출산율, 이 추세로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큰 자연재해나 전쟁, 전염병 이슈가 없다면 유엔에서 전망하는 이 고령화 트렌드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령화 트렌드, 투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분야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좋은 해답을 제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데모테크가 온다입니다. 데모테크가 무엇이냐? 데모는 데모그래피의 약자예요. 즉 인구 구조를 뜻하고요. 테크는 테크놀로지, 즉 인구 구조와 기술이 결합해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데모테크입니다. 자, 과연 데모테크가 온다에서는 어떤 기술,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과연 어느 국가에서 확대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계 65세 이상 인구 전망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는 7억 명이 조금 넘죠. 근데 2050년에 와서는 거의 16억 명, 즉 8억 명이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리나라와 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국가 한번 살펴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와서는 1,000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증감률이 무려 132%입니다. 미국은 증감률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한 53%. 근데 중국과 인도, 여기가 좀 충격적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 1억 7천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인데 2050년에 와서는 3억 6천만 명 정도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도 역시 1억 명이 현재 안 되는데 2050년에는 2억 명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50년에 와서 세계 고령화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고요. 만약에 인도까지 합친다라고 한다면 세계 고령화 인구의 3분의 1이 중국과 인도에 자리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일본은 오히려 고령화 인구 비율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죠. 세계 인구도 물론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고령화 인구가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보자면 생산 가능한 인구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성장이 없어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검용기술 추이입니다. 자, 1400년대 르네상스 시대에는 우리 삶을 바꿔주는 기술이 바로 돛이 3개 달린 배를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서 무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1700년대 들어와서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공장이 세워지고요.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더 커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오고 증기선이 나오고 철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기가 바로 발명이 되게 되죠. 그리고 지금에 들어서는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나노물질, 고성능 로봇, 생명공학, 3D 프린팅 수많은 우리 삶을 바꿔줄 만한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점점 줄어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든 것이 불가피한데 자, 그럼에도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 이러한 다양한 기술 여기에서 미래의 부는 창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데모테크, 즉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여기에서 성장을 만들어줄 만한 그런 기술,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이오테크입니다. 고령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이오 기술,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바이오테크를 주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성장 잠재력이 있어요. 현재 이 바이오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이 60%, 일본과 유럽이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앞서서 이 중국과 인도의 고령화 인구가 2050년에 와서는 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규모의 경제가 무엇이죠? 대량 생산, 여기에서 발생하는 효용을 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면 또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백신 때문에 뜨고 있는 CMO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나 2020년부터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신약 특허 만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비의 휴미라, 로슈의 아바스틴, 얀센의 스텔라라. 자,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드린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이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이 지금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현재 셀트리온 주가가 또 많이 조정을 받았고,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셀트리온 그룹주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와 디지털이 결합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는 웨어러블 기기가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2014년에 구글에서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 자, 이런 것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혈액에 들어있는 혈당과 눈물에 담겨져 있는 혈당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이 콘택트 렌즈를 통해서 사람의 혈당을 측정하는, 자,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어요. 물론 2018년에 중단하긴 했지만 구글 외에도 다양한 그런 기업들과 연구실에서 현재 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 삶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에 이 원격 의료 진료 횟수가 예전에 비해서 무려 4배나 증가했고요. 특히나 이 중국 시장이 재밌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급여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병원도 있죠. 이쪽에는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대형 병원으로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형 병원들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해요. 중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최근에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격 의료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향후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도 고령화와 맞물려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고령화 사회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 시장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로봇 시장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케어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말 그대로 입는 로봇이죠. 즉 사람의 재활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이 의료용 로봇입니다. 바로 수술용 로봇을 들 수가 있죠. 이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가 강국이에요. 전체 로봇 시장의 3분의 1을 아시아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로봇 쪽에서 기술이 높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로봇 기술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약했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로봇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자, 끝으로 방금 살펴본 이 3가지 테마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합니다. 자, 먼저 바이오테크, 여기에 투자하는 ETF는 IBB, XBI가 대표적입니다. IBB 같은 경우에는 XBNI 지수를 추종하는데 바로 나스닥 바이오 업체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XBI 같은 경우에는 S&P 바이오테크 산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IBB에 비해서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의 비중이 85% 되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에만 한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백신으로 유명한 기업 있죠. 모더나, 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보면 122%예요. 그래서 IBB 이거보다 훨씬 높다. 확실히 좀 중소형 바이오주다 보니까 성장성이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여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IHI라고 있는데 이거는 다우존스 의료장비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는 ETF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형 의료기기 주식에 투자하는 ETF고요. 5년 수익률이 165%입니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HTEC라는 ETF도 있습니다. 이거는 헬스케어 신기술 기업 83개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실제 이 ETF가 디지털 헬스케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면 IHI가 좀 낫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장성을 두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HTEC가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BOTG, 그 다음에 IRBO 두 ETF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BOTG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인공지능, 자동화 기기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총 32개 기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화낙, 자, 이런 기업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IRBO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섹터는 똑같아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비중이 56%, 일본이 10%, 그리고 한국도 4% 정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요, 여기에 LG전자가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모테크의 개념과 또 투자 유망 분야를 알아봤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3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책을 보신다면은 총 6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모테크 투자 유망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책을 참조하시는 게 좋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책에서는 현재 선진국 중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미국, 독일과 같은 국가가 있고요. 성장이 정체된 일본, 영국과 같은 국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이 계속해서 될 수 있고 성장이 멈춘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1인당 GDP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자, 이러한 경제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 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30년 후의 미래를 설계하시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